오늘은 저번에 여러분들께 나눠줬던 자료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2학년을 준비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쌤이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오늘은 지금 뭘 할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2023 대입입니다. 그래서 2023 대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그 외의 전형들, 그 다음에 부산의 15개 대학, 그래서 어떤 전형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및 수도권을 한번 훑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 여기 몇 페이지? 페이지가 안 돼 있구나. 5페이지, 5페이지인가? 5페이지가 아니죠. 페이지는 요거부터는 1페이지겠구나.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요 표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요건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성적 산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와 수학이 이때까지 낸 점수의 방식과 다르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 공통 과목을 이용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해서 그렇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성적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공통 과목을 이용한. 결국에는 선택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학, 기하 벡터, 기하라는 그 세 가지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직접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들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의 성적을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미적분학이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똑같은, 이게 왜 사라져버렸죠? 똑같은 공통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쳤을 때 과연 확통과 미적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공통 과목의 성적이 높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확통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굳이 미적분학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미적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형태로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성적이 변화가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선배 저 2학년들이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쳐봤을 때 본격적으로 그런 비교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봐.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3페이지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단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4페이지 한번 볼게. 4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시를 줄이고, 그지? 정시 인원을 확대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학교의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이 데이터를 보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봐봐.
2020 학년도에 지금 3학년이죠. 3학년은 77%와 23%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21 학년도 여러분들의 1학년 한 해 선배인 이제 뭐지? 지금 2학년들에서는 76.7%와 23.3%라서 0.3% 올랐어요. 그리고 2022 학년도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죠? 미안, 잘못 얘기했지, 그지? 이게 작년 졸업생들, 이게 지금 3학년들, 이게 지금 2학년들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상태가 보면은 이제 24.6%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게 결국 1.6% 정도 올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른 대부분이 거의 쌤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위주의 그런 대학에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부산권에서는 이게 너무 잠시만 부산권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데이터를 쌤이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 있는 비율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부산권에 있게 되는데, 그 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물론 나중에 그 수도권도 쌤이 볼 거예요. 1.6%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쌤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전년 대비 92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시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안해. 요건 아니고 어쨌든 전년 대비 비율이 1.3% 또는 1. 재작년에 비해서 1.6% 올랐다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2023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될 학년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시를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제 수시는 줄어들고 정시는 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시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봐봐. 보면은 일단은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다소 심했던 서울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고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이 에서 우리가 이제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봐봐. 그래서 그럼 과연 그 2년간 이제 수시와 정시가 어떻게 비교됐고, 수시 안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그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봐봐. 수시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왔어. 수시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어. 그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교과 전형은 1,582명이 늘었고 종합 전형은 6,58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근데 봐봐. 여기에서 수능 위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과가 늘고 종합이 줄었다고 했을 때, 토탈 했을 때 논술과 실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쌤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늘고 6,500명이 줄어서 토탈 수시에서는 5,000명이 줄었다, 5,100명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인원이 결국엔 다 어디로 갔다? 수능 위주로 다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뭐 의미 있는 숫자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생각은 대입을 복잡하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뭔가 힘들 것 같고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 전형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종합 전형에서 인원을 확 줄여서 교과 전형에 좀 주고 그다음 뭐 수능 위주로 좀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물론 거의 뭐 반반이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부산권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보다는, 나중에 인원을 보면 알 거예요.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 인원을 줄이고 교과 전형에서 인원을 늘리고 정시에서 늘렸다. 근데 그 교과 전형에서 느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받고 넘어가 볼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 거고, 자 봐봐. 6페이지 한번 볼게. 6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제 일단 볼 텐데, 결국에는 이런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 결국에는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조금 깜깜이 전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과 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처럼 딱 나와 있는 성적이 아니라 그 대학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많은 학생들 사실 생각을 해왔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투명성을 강조하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시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간소화예요. 그지? 생기부 간소화. 그래서 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수상 경력이에요. 쌤이 이번에 자유주제 탐구 보고 자유주제 탐구 발표회를 시행을 했던 것도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수상 내역은 여기서 보면은 학기당 한 개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엔 하나 정도를 받게 되면은 수상 경력에서 다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하지 않아서 조금 사실은 쌤이 섭섭했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상은 받을 수 있게 어떤 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상이 학기당 한 개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진로희망상, 여러분 선배들은 이 진로희망상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내 진로희망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다. 근데 3학년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적이나 만약에 사범대를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바꿀 수밖에 없잖아. 근데 1학년, 2학년 또 3학년 1학기까지 전부 다 진로 희망에는 선생님이 교사라 돼 있는데 갑자기 경영학과를 간다든지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라고 고민을 그런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항목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지? 하면서 진로 희망을 청체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하는데 이게 대입을 보는 대학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도 그런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 7페이지 볼게.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서류 종합 전형에서 서류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도 그 전형을 보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냥 학생부 100%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서류 평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학생부 100%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기부만 보겠다는 거고 서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생기부 플러스 자소서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제출 서류의 간소화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의 자기소개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한 4,500에서 5,000자 정도였는데 이게 3,100자로 줄어든다. 이게 1,500자 거의 2,000자 가까이 줄어든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희소식입니다. 나중에 진짜 쓸 말이 잘 없거든.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것은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일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종합전형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쌤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좀 강조 수업 중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봐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서는 우리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이라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2023과 여러분들이 2023이야. 2023 대입 전형인데 2022년 대입 전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결국에는 종합전형을 줄이고, 그 종합전형을 줄인 것을 일부분 교과전형에 주고 대부분 정시에 줬단 말이야. 근데 그 비율이 막 크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서울 소재, 흔히 말하는 인서울의 뭐 어떤 인서울의 중상위권 이상 대학. 나중에 보면은 쌤이 뭐 여기서 중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학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대학들, 그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에서는 확실하게 수능 위주 정시에 이게 많이 늘어요. 한번 볼게. 요 밑에 보면은 서울 최상위권 한번 봐봐. 서울 최상위권을 보면은 봐봐. 여기 보면 종합 전형이 10.2% 줍니다. 그지? 근데 10.2%가 주는데 이 부분을 이제 논술도 줄고 실기도 줄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최상위권 대학이 교과 전형이 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을 전부 다 어디로 준다? 수능으로 준다. 그지? 그 다음에 상위권과 중상위권도 보면은 6.9%, 그 다음에 7.9%,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게 줄어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 전형에 일정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수능에 일정 부분을 준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봐봐. 중상위권이라고 상위권, 중상위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상위권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는 종합 전형을 7.9%를 줄이면서 교과 전형에 아주 많은 부분 10% 줄었을 때 3.4% 주는 것과 7.9% 줄었을 때 4.8% 주는 건 많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줄이고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 선생님 너희들이 사실은 뭐 수능을 엄청 잘 쳐가지고 정시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 재학생이 수능을 엄청 잘 쳐서 정시로 인서울 대학을 붙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 전형이 많이 느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 인서울도 교과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결국에는 아까 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종합 전형을 줄이고 교과 전형과 정시를 늘리는데, 정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 보면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학교 이름이 나와 있고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동국대와 서강대, 이 대학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했던 대학들은 아주 지금까지 쌤이 얘기했던 것과 큰 폭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건국대는 종합을 15% 줄였고,
반면에 교과를 10% 늘렸어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18% 줄이고 10%를 늘렸어요. 고려대는 근데 고려대는 이제 반대의 의미로 좀 그런데 얘네들은 다 줄였어. 다 줄이고 수능을 팍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근데 건국대와 경희대 정도 이 정도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뭐 1점 초반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 이런 학교에 이제 어떤 뭐 안전빵으로 아니면은 성적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국대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는 종합 전형이 많기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18% 거의 20% 가까이를 줄이고 그다음 뭐 13%를 늘렸어요. 그다음에 서강대도 13.9% 그러니까 14%를 줄이고 10%를 늘렸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일정 극초반대 학생들이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 모여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조금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저도 있겠지만 최저를 맞추고 성적이 좋다 하면은 인서울을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면은 수도권 대학 두 번째 수도권 대학 학생부 교과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인데 전자가 빠졌네, 그지? 전형 지역 균형 전형 확대. 아니네, 안 빠진 거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역 균형 전형 지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도권 대학에서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형, 그러니까 교과 위주의 지균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보고 성적만 가지고 보는데 물론 면접을 볼 수도 있겠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교과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근데 그걸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지역 균형 전형이 도입되는데 대체로 학교정 추천 성격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정 추천 알죠? 그 학교정 추천을 할 때 교과 위주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형태로 서류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한다고 교과형 성적을 가지고 또는 성적 플러스 면접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전형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라고? 그게 지역 균형 전형까지 붙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균형 일단 봐봐. 그래서 여기 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균이라고 할게. 지균 전형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 전체 40개 대학 중에서 67.5%인 27개 교가 교과 100%로 선발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 서울, 인천, 경기 이 부분이야. 그지? 지균을 주긴 하는데 대부분 다 면접이 있으면 사실은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이 만약에 학교정 추천 전형인데 면접이 있으면은 부담감이 상당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교과 100%로, 그러니까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전형 자체를. 그래서 성적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간소화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점점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를 간소화시키고 자기소개서도 줄이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시키고 해서 좀 평가 요소를 줄이는 거고 그 평가 요소를 줄이면서 인원도 줄이는데 교과 전형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좀 전형 자체가 좀 더 간소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합 전형의 인원수 축소, 교과 전형의 인원수 확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도권에서도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다. 근데 그 많이 는 거는 쌤이 아까 데이터를 줬고 많이 늘었고 심지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그게 교과 100%로 뽑겠다. 성적만 보고 뽑겠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많이 충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 어,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음, 수능에서 우리가 아까 국어와 수학이 공통형과 선택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애들 많이 물어봐요. 이과 공대 가려면 미적 꼭 쳐야 돼요? 기하 꼭 쳐야 돼요? 수능에서 그 학교가 지정한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봐봐. 여기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보면은 봐봐. 일단 내용을 먼저 보고 쌤이 좀 더 붙일게요. 국어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을 지정한 경우는 없어요. 그 내용이 국어는 특정 과목을 지정한 경우는 없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수학이에요. 쌤이 가르치고 있는 수학. 수학에서는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 안 돼. 자연계열에서는 안 돼. 그지? 중상위권. 부산에서도 부산대는 확률과 통계를 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아예 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야. 탐구에서도 보면은 과탐 중 두 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지정을 했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 요번에 그 할 때 쌤한테 물어봤잖아.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쳐도 되냐고. 쳐도 되긴 돼. 사탐을 쳐서 자연계열로 또 갈 수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수학과 탐구에서 보면 미적분학과 기하, 지금은 자연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적분학과 기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대학들 명단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그런 대학들이에요. 그죠? 아주 흔히 잘 아는 그런 대학들. 그지? 그 다음에 과학탐구 중에서도 무조건 탐구 중에서도 과학탐구 두 개를 쳐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죠? 여기 부산대도 추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도 내가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쓰면서 쌤이 그 얘기하는 거를 좀 잘 이해를 저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책 옆에다가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약대. 여러분 선배, 1년 선배인 지금 2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약대를 대학원으로 뽑는 게 아니고 뭘로 뽑는다? 이제 대입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약대라고 하면은 자연계열이죠. 근데 우리 흔히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치대를 목표로도 많이 하고 수의에도 많은 목표로 하고 한의에 또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약학도 있었어요. 약학. 근데 이게 의대와 치대가 그쪽을 어디고 저기 의학 전문 대학원 빠졌을 때 같이 빠졌다가 좀 늦게 들어왔죠. 그게 언제부터다? 지금 여러분들 선배 그 2학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약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보면은 32개 대학에서
1578명을 뽑습니다. 별 얼마 안 되는 인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지? 중상위권 대학에서 그지? 공대 계열, 특히 공대 계열 그쪽의 인원이 1578명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최상위권 대학, 그지? 그 서울에 그 대학에서 1578명이 빠져서 약대로 간다면 공대에서 전국적으로 1578명씩 올라가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학 계열이나 순수 자연 계열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의 성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뭐냐면 이게 전 인원을 다 뭐하는 저기 뭐냐 1578명 중에서 다 수시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37.3%만 수시로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명이다? 약 600명 정도. 600명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3학년 돼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난 약대를 꼭 가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수시에 약대를 쓰고 정시에도 정시 37.1% 정시에도 약 600명 정도가 될 텐데 여기에 수시를 쓴 친구들은 그지? 여기에 도전을 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1200명 정도가 그 성적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약대라는 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약사가 되기 위한 길이 열려서 좀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공대를 가기 좀 상위권 대학에 공대를 가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공대보다는 약대 쪽이 입시 결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적에 수월함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까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처음 이제 여러 개 끊어서 갈 텐데 일단 대입 전형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대입 전형을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보면은 지금 정시 비율을 늘리고 수시 비율을 줄인다고 했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다. 첫 번째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난 인원에서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줄었고 오히려 교과 전형은 늘었다. 여러분들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가지고 많이 대학을 가고 정시로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 교과 전형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유리한 게 됐다는 거. 그리고 서울도 서울의 대학을 봤을 때는 그 쌤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 종합 전형에서 많이 줄어든 게 교과 전형과 수능에 정확하게 나눠 가지면서 교과 전형도 많이 늘었다. 나중에 보면은 인서울에 교과 전형이 없었다가 새로운 교과 전형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생기부가 간소화됐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글자 수가 줄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됐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 정시 그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상위권 이상에서 수능 위주보다는 어디에 교과 전형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특별히 보면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균형 전형, 그죠? 지역 균형 전형, 지균에서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데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다. 그렇지? 그래서
학교 내신을 잘 받으면 뭐가 된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인서울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67.5%가 뭐라고? 교과 100으로 면접을 보지 않고 하는 대학이 늘겠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국어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이면 미분,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과학에서 2개. 여러분들 흔히 아는 좋은 그 상위권 대학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약대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원 입학에서 대학 입학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라는 것까지 해서 어, 일단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돌려보면서 여러분 메모를 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